자, 우리 3점 기출 수재형과 질문 좀 받을게. 지수로그에서 지수로가 아니지 상관함수에서 9번 우리 그 41페이지. 자, 지금 보니까 세타라는 놈이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는 작대. 그런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6은 1 만족한다더라. 그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얘를 식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양변에 탄젠트를 곱해버리고 싹 다 옮기면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이 나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탄젠트 세타가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야?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으면 여기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3사분면 탄젠트가 양수, 음수. 양수 따라서 얘가 아닌 이 3의 값을 가질 거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런 상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탄젠트가 3이야?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 탄젠트 3 되는 거. 여기 세타라고 하고 그럼 여기 1,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빅변의 길이 얼마? 피타고라스는 루트 10.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의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의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 될 건데 3, 4분면이면 사인 양수 음수 음수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둘 다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 걔네들의 합 구하시면 되겠다. 뜻이. 맞지? 자, 15번 볼게.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세타래. 여기서는 지금 세타가 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고 나와. 그런 상태에서 1 코사인 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럼 탄젠트 분의 1 코사인의 값 합이 1이다. 그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 1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는 탄젠트 분의 1 코사인 세타의 합이 1이더라. 이렇게 나준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통분해봐. 일단 분수인 거니까 통분을 해보게 되면 얘가 탄젠트 세타 곱하기 1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를 여기다 곱한 거니까 탄젠트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여기는 플러스 1 코사인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분모는 내비두고 분자를 봤을 때 탄젠트 세타를 다른 걸로 바꾸면 뭐야? 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코사인하고 사인을 한 번씩 곱했어. 그러면 이만큼의 결과가 뭐가 돼? 여기다 코사인 곱해버리면 약분되고 사인 한 번 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실제로 곱해봐. 여기다가 코사인 곱하고 그럼 코사인 곱해버리면 약분되고 사인 곱하고 그럼 사인 곱하기 사인인 거니까 사인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결과를 이제 쫙 전개해 보니까 분모에 있는 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1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1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 나와. 됐나?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가 돼? 얘네들의 합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이 있고 여기 1이 한 번 더 있고 2 코사인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2로 묶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 따라서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약분된다는 게 보이지. 근데 그 결과가 1이라고 돼 있어. 따라서 탄젠트 세타 얼마야? 2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대. 맞지?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는 겁니다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구해. 1, 2 여기 얼마? 루트 5. 이거 피타고라스로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탄젠트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3,3면하고 4,3면을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몇 3면의 얘기야? 3,3면의 얘기야. 그럼 3,3면이 나왔으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 값을 여기서 구하면 루트 5분의 1이 될 건데 3,3면이면 코사인 마이너스 자, 16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성분 AB를 지름하는 반원이 있다. 반원 위에 호 BC의 길이가 4파이가 되는 점 C를 잡고 C에서 성분 AB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때 CH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쯤에 C가 있어.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H. 자, 근데 물을게. 이 전체 길이가 얼마야? 지름이 얼마야 지금 문제에서? 12라고 돼 있어. 12라고 돼 있는데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가 4파이.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호두법을 나타냈을 때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을 호두법을 나타내는 요 R세타가 바로 호의 길이가 된다더라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 길이가 6인 거니까 여기는 3분의 2파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3분의 파이잖아. 여기 6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 3분의 8가 60인 거니까 30, 60, 90에서 여기가 3, 여기는 3 루트 3 CH에 제곱하시면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자, 26번으로 볼게요. 자, 함수 fx는 sin 제곱 x 플러스 sin a 2분의 파이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각변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결과가 뭐가 나와? 이 결과가 코사인 x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한 가지로 묶어. 그래서 이 사인 제곱은 또 뭘로 바뀌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뀌어. 그럼 여기는 이 전체 식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쫑골뱅이 씌워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자,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인수분해가 돼. 그리고 여기 플러스 4분의 9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이렇게 생겨서 위로 블록이고 여기 나오는 이 꼭지점의 t 값이 지금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최소값이 어디야? 0을 내려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코사인 x를 t라고 놨잖아. 코사인 x의 최대값이 얼마야? 1이고 최소값은? 그러니까 이 t 값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보겠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축이 지금 2분의 1인 거니까 대충 이쯤에 있는 요 x, t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나가서 조금 더 멀리까지 가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주황색 부분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야 지금? 2분의 1 넣었을 때 가장 낮은 데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래서 갖다 계산하시면 최대값, 최소값 구해진다 이런 뜻인 거지. 자, 그럼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가자. 자, 일단 상가함수에서 처음 시작은 무조건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할 거야. 호도법이라는 거부터 시작을 한다. 이 호도법은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까지 해왔던 가계 표시 방법, 그 녀석을 60분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60분법을 실수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을 실수값으로 변환시키는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온 얘를 어떻게 했냐면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이 부채꼴은 좀 특이한 성질을 가져. 어떤 성질인 거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아. 거기다 못 써. 그랬을 때 이 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라고 하는 60분법으로 표시하면 이 각이 정확한 값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값을 나는 수학에서 1라디안이라 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 뜻이야. 그래서 360도라고 하는 이 값이 얼마가 돼? 호도법을 바꾸면 2파이라는 값이 되고 뭐 90이라고 하는 이 값은 90도라는 값은 2분의 파이 뭐 45도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호도법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나는 얘기야. 삼각함수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 전체의 값을 정의역으로 놓겠다 이런 뜻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걸 봤고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인 건데 일단 삼각함수 정의하기 전에 잠깐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고 가자.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 있어. 자, 여기를 x도라고 할게. 전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60분법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이 호의 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라는 방법으로 구했었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학교 할 때 이런 것도 배워. 여기 나오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라고 하는 이 녀석을 자 2분의 1을 하나 붙이고 곱하기 2를 갖다 붙이고 파이 r 한 다음에 360분의 x하고 뒤에다 r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자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돼서 없어지고 파이 r 한 번 더 곱해서 파이 r 제곱 360분의 x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기 나온 얘가 뭐랑 똑같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걔를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공부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설명 안 했지만 이 60분법을 가지고 호두법을 바꾸려면 사실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 걔가 중심각이 60분법이 호두법으로 바뀌어. 사실 쟤를 선생님은 별로 이렇게 외워서 저걸 곱해갖고 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 추천하지 않고 외우는 걸 추천하는데 아무튼 간에 180분의 파이를 곱한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x 도라고 하는 이 녀석이 호두법으로 바뀌었을 때 세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세타라고 하는 이 결과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x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녀석을 가만 보니까 여기 2하고 360하고 약분해버리게 되면 r 곱하기 약분해서 180분의 파이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x를 갖다 곱하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지금 왼쪽의 결과와 오른쪽의 결과가 똑같단 말인 거지. 근데 얘를 뭐라고 읽겠다 우리는? 세타라고 읽겠다. 그래서 얘가 r 세타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구나 이렇게 나와준단 말이야. 외워야 되는 공식에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 세타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그러면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 말하는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야. 삼각함수의 정의는 사실 반지름기가 1짜리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 근데 이 녀석을 0,0의 원이 중심이 되게끔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으쌰. 자 그런 상태에서 각이라고 하는 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녀석을 할 건데 자 여기에 어떤 한 점 P를 딱 잡아.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일단 해보자.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밑으로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자, 저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얼마? 밑변의 길이 x고 높이가 y가 될 거야. 뒷변의 길이는 반지는 거니까 1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는 각이라고 본다면 x 대신에 뭐라 쓸 수 있어? 자,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 1분의 x인 거니까 그냥 x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가 돼? 1분의 y가 되는 거니까 그냥 y가 된다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써줄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지. 그럼 볼래?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봐. 좀 따라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을 얘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x, y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 그럼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그 x 대신에 사인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면 x, y 대신에 코사인 빼기 0의 제곱, 사인 빼기 0의 제곱이 1대 온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식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상식까지 나와준다는 것이야. 자, 근데 얘가 몇 선매 하나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여기다가 점 P를 하나 갖다 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요 각을 베타라고 했어.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나오는 얘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라고 쓰게 될 거고. 자, 근데 코사인 값은 양수겠니, 음수겠니? 얘 지금 몇 사분면이야? 얘 지금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이면 x 값이 음수고 y 값은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값은 음수요, 사인 값은 양수구나.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오케이? 어차피 코사인, 사인으로는 약속을 했으니까. 몇 사분면이 되는, 자, 그럼 여기만 해볼게.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연결해서 치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각을 감마라고 했어.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점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감마, 사인의 감마 이렇게 나올 거고. 저 녀석은 3사분면인데 3사분면의 x과 y 값이 둘 다 음수니 코사인 값도 사인 값도 둘 다 음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확인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가 자, 똑같이 생긴 그림인데 이번에는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자. 아까 얘가 반지름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반지름이 좀 늘어난 거야. R이 값이야. 뭐 반지름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 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자, 이번에 마찬가지 여기는 요점을 P라고 놓고 X, Y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요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R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R분의 X가 되고 따라서 X 값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은 R분의 Y가 됐으니까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X, Y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뀐다. 즉 반지름을 앞에다가 한번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게 삼각함수의 정의고 얘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전체가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고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더라. 이렇게 나와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얼사탄코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생긴 거야. 자, 그 다음 아까 26번 같은 문제 풀 때 이제 각변환이 나온단 말이야. 이 각변환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외우셔야 돼. 그리고 설사 3점짜리도 각변환은 기본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변환을 되게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각변환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 각변환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야. 내가 준 두 가지에다가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 2분의 사인이든 코사인 탄젠트든 사인 2분의 n 파이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걸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인데 사실 선생님이 그거 잘 몰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기엔 너무 복잡해. 내 머릿속에서 난 그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걔를 뺀 나머지 두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오케이? 이게 과거에 한번 설명했었고 수원을 나가고 들을 땐 여러 번 설명 받았을 거고 아무튼 간에 얘네들은 외워놓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전에 아까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1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처럼 우리가 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각변의 첫 번째 방법은 여기 4분면을 이렇게 표시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사분면은 전체가 양수, 2사분면은 사인이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가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 양수. 얘가 첫 번째 규칙이고. 자, 여기를 나타내는 각이 얼마야? x축의 양의 방향. 여기는 0,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이렇게 가는 애들을 나타내는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이야. 자, 그 다음 x축의 음의 방향은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이렇게 가는 애들을 x축의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아무튼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얘네들이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가 결과로 뽑아진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규칙.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면 알아. 자, 그 다음에 얘는 y축의 양의 방향. 그럼 쟤는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3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에다가 2n파이씩 더해가는 애들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y축의 음의 방향은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11파이, 2분의 15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3파이에다가 2n파이씩 더해가는 녀석을 뜻해. 그랬을 때 그럼 이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결과가 나오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결과가 나오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결과가 나와준다 라고 하는, 얘가 또 이렇게 규칙이 된다. 그러면 이 얼사탐구랑 얘네 두 개 규칙만 알면 이건 다 나와.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2분의 파이였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면, 자, 각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고등학교에 와서 각은 항상 이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각이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마이너스 각이라고 생각하지. 이 각에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뜻인 거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가 만약 60도야? 그럼 이렇게 해도 60도, 이렇게 해도 60도였단 말이지. 근데 이 고등학교 오게 되면 삼각 함수라는 걸 하게 되면 각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각과 마이너스 각이 생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만큼 가면 2분의 파이라는 강만큼, 즉 90도만큼 간 거잖아. 그럼 다음에 거꾸로 다시 오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면 1, 4분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1, 4분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돼도 1, 4분면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얘가 2, 3분면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고 되게 되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90도에서 더 각이 간 거야. 플러스만큼 간 거니까 2, 3면 방향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묻자. 2분의 파이면 지금 제가 x축이야 y축이야? y축이야. 그럼 y축일 때 사인이 문제로 나와주면 코사인으로 빼주고, 코사인이면 사인으로, 탄젠트로 탄젠트로 빼라 이 뜻이, 여기는 얘가 일단 코사인 x, 얘는 사인 x, 얘는 탄젠트 x분의 1. 똑같이 얘도 코사인 x, 얘도 사인 x, 얘도 탄젠트 x분의 1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1, 4분면은 뭐가 양수예요? 전부 다 양수야.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근데 2, 4분면은 뭐가 양수야? 사인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잘 들어. 그래서 보니까 좌변에는 여기가 사인이고 우변에는 여기가 사인이란 말이야. 그럼 뭐를 기준으로 가? 문제에 주어진 좌변 기준으로. 그래서 사인이야 플러스,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탄젠트야 마이너스. 이 규칙으로 가지면 되지. 그러면 여기 나는 요 x축의 의미가 얘는 파인 거니까 여기 다시 쓰게 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 3분의 넘어가면 사인 파이 플러스 x,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탄젠트의 파이 플러스 x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좀 전에 보니까 야 x축에서 움직이면 사인은 뭘로 빼래?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빼라. 그러면 다 똑같이 또 여기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자, 그런데 이게 몇 사분면이야? 이거 2사분면, 2사분면 뭐가 양수? 사인 양수. 그래서 여기 사인 똑같은 게 양수. 나머지는 3사분면 뭐가 양수? 탄젠트 양수. 그러니까 탄젠트 똑같은 게 여기 양수. 나머지 음수. 이 규칙을 다 빠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2분의 3파에서 움직여도 마찬가지야.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그럼 3분 넘어가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x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x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x. 아니 저거 뭐하는 거야? 눈치 보지 마. 니네 안 쓰는 사람들은 내 눈치를 슬슬 보거든. 다 알아요. 저거.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죠. y축에서 움직이면 사인은 뭘로 빼? 여기 코사인 x, 여기 사인 x, 여기 탄젠트 x분의 1. 얘도 여기 코사인 x, 여기 사인 x, 여기 탄젠트 x분의 1 똑같이 나와. 자, 근데 이거 몇 삼면이야? 3삼면인 거니까 탄젠트가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 자, 여기 몇 삼면? 4삼면. 4삼면인 거니까 코사인이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여기는 얘가 몇 도였어 아까? 2파이였잖아. 그럼 얘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x. 그럼 이 결과가 사인이니까 얘 그대로 사인 x, 얘 그대로 코사인 x, 얘 그대로 탄젠트 x. 4삼면인 거니까 코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다라고 쓸 수 있는 규칙 그대로 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상함수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얼마야? 얘 2파이, 얘는 파이 주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다시 왔으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요 2파이만큼은 안 쓰고 얘를 사인에 0 마이너스 x 코사인에 0 마이너스 x 탄젠트에 0 마이너스 x라고 써도 괜찮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라고 하는 요 성질이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대표로 가버리면 여기 나오는 요 사인과 탄젠트라고 요 두 개는 안에다가 마이너스 붙였더니 앞으로 마이너스가 빠지네. 그래서 얘는 기함수가 돼. 그 다음에 코사인은 안에 마이너스 넣는데 상관없으면 앞에 플러스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 코사인만 혼자 우함수가 된다더라. 코사인은 y축 대칭,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우함수, 기함수 성질까지 다 나와주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저 동그라미 몇 번을 쳐야 되니? 얼마? 5번. 5번? 자, 상관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 좀 볼게. 일단 상관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고. 잘 마실게. 너무 비교되잖아. 너 나보다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메가 커피 마시는데 학생은 스모 커피도 하고. 어? 자, 상관함수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사인 x. 이 사인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함수야, 즉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데 얘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오게 되는 요 한 주기를 갖는 함수가 나와. 여기다는 얘가 2파이가 되고 여기는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여기를 왜 다 써주냐면 이걸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잘 머릿속에 없더라고. 여기가 다 어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좀 이따 이제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저 함수가 사인 함수가 막 평행이동하고 막 여기 해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근데 이 점의 x값이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는 이 점의 x값이 예를 들어서 9야. 그럼 이 주기 얼마나 되냐? 8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의 x값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이걸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대값까지 올라가는 요 길이랑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럼 아까 이만큼 길이가 얼마였었어? 8이었잖아. 그럼 한 등분씩으로 가게 되면 이 길이 얼마야? 2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의 x값은 3, 여기 5, 여기 7, 여기 9 이렇게 그대로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4등분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좀 이따가 보게 되면 코사인도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파이잖아.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씩 똑같은 4등분 된다. 그럼 얘도 코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 똑같이 4등분씩 된다더라 주기만 알면 이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이 한 칸의 길이만 알면 주기를 다 구할 수 있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사인의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y는 a 곱하기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사실 이런 뜻이야. y는 a 곱하기 사인 bx라는 게 기본이 돼서 이 녀석을 가지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 저 y는 a에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야, 사인의 최대값이 얼마였어?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얘는 최대값이 절대값 a 나오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나올 거야.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맞지? 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이 최대 최소만 생각할 거야. 여기 봐. 여기 a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최대 최소가 있는 이 하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최대 최소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그런 다음에 위로 쭉 올렸어.
그럼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변해? 위로 올린 만큼 그 최대 최소도 그대로 따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는 사실은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럼 여기 나오는 얘 녀석의 최대값은 뭐가 돼? 최대값은 원래 있던 절대값 a에다가 d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만큼이 최대값이 되고, 그럼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절대값 a가 최소값이었는데 d만큼 평행이동한 만큼만 그 최소값이 변해줄 것이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봐. 주기를 생각할 건데, 원래 sin x의 주기가 얼마 썼어? 2파이였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만큼이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갈 때 한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여기 나오는 요 bx라고 하는 이 놈이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갈 때 한 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b를 곱해놨으니 x 값에다가 가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b를 곱한 만큼 조금 변동돼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눠주니까 b분의 0부터 시작해서 b분의 2파이까지 갈 때 한 주기가 나온다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그런데 b 값도 마찬가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라는 녀석은 원래 주기인 2파이에다가 x의 개수에 해당하는 b를 절대값 씌워서 나눠주는 게 그 녀석의 주기가 된다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그래서 보통 이 녀석을 그래프를 준 다음에 이 a, b, c, d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요 a와 b는 뭐 양수다, 음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그래야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y는 코사인 x.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마찬가지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마이너스 1. 얘도 생각해보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똑같이 4등분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슨 관계야? 평행이동인데 잘 봐봐. 내가 아까 사인은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사인이 이어질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은 우함수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프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얘가 이쪽까지 오게끔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러면 얘랑 똑같이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평행이동의 관계. 그래서 각변을 할 때 사인이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이 사인이 나오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나오는 게 서로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야, 코사인을 x축 방향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게 사인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걸 식으로 써주잖아.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얘가 사인 x랑 똑같더라, 이런 녀석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그래프가 아니라 아까 배웠던 각변환으로 가잖아. 이렇게 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잘 모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코사인 마이너스의 2분의 파이 빼기 x라고 써도 괜찮지. 맞아? 근데 아까 코사인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저 y축 대칭이라서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없어서 얘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돼. 자, 2분의 파이면 x축이야 y축이야? y축이고 마이너스 x인 거니까 몇 사분면 방향이야? 1사분면 방향이야. y축에서 움직였어? 그럼 일단 sin x라고 빼고 1사분면 방향인 거니까 플러스에서 똑같은 결과 나와준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얘를 가지고 y는
A의 코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고 하게 되면 사인이랑 평행이동 관계다 보니까 똑같아. 절대값 a 플러스 b가 최대값, 마이너스의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소값, 주기 절대값 b분의 2값. 똑같이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y는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그래프가 사인 코사인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얘는 최대값이 얼마니? 없이 끝없이 올라간단 말이야. 최소값도 끝없이 내려간단 말이야. 뭐만 알는데 얘는 주기가 얘하고 얘까지 주기가 원래 주기가 파이밖에 안 돼. 그 점근선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자, 그럼 생각해봐라. 여기다는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각도를 한번 해볼게.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한 묶음이고요. 탄젠트는 조금 다른 건데, 사인과 코사인일 때 규칙은 이거야. 0에서 출발하면 풀마 사인이 된다거나 이게 규칙이고, 1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코사인,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라고 하는 얘가 한 덩어리의 규칙이야.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그 다음 탄젠트 가지고 움직일 거야. 0에서 출발하면 얘 뿔과 탄젠트가 나오고, 자, 무한대에서 출발하면 탄젠트 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이 된다. 얘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얘 가지고 했어. 내 머릿속에서는 얘 가지고 했었어. 고등학교 때. 다 나와. 봐봐. 선생님 여기다가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이 밑에다가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을게. 그런 상태에서 사인은 2분의 파이 플러스 x니까, 그럼 사인 2분의 파이가 어디야? 여기 1이라는 값이란 말이야. 그럼 플러스 x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에 이렇게 가겠다 이런 뜻인 거라고.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의 y 값이 얼마야? 최대값인 거니까 1이잖아. 자, 좀 전에 위에서 1에서 출발하면 뭐가 나온다? 1에서 출발하면 코사인 나온다. 얘 코사인 나온다. 자, 그럼 봐봐. 사인에 파이 플러스 x 보자. 자, 사인 파이 어디 있어? 0이야. 자, 플러스 x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자, 0에서부터 오른쪽 가니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0에서 출발하면 사인이거나 마이너스 사인이었단 말이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x. 아, 그래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사인 x 나온다. 이런 규칙이 다 나온다. 그러면 똑같이 봐봐. 얘가 만약에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해봐. 그럼 사인 파이가 여기 0인 거잖아. 마이너스 x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마이너스 x니까 오른쪽 왼쪽? 왼쪽이야. 그럼 왼쪽 하니까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그냥 플러스 사인이었어. 아까 각별했던 거 찾아봐봐. 똑같은 결과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가잖아?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x.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까지 쭉 가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란 말이야 지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x인 거니까 오른쪽. 마이너스 1에서 움직였어? 네, 마이너스 코사인 x. 지금 이렇게 찾는 이 규칙이 여기 그대로 적용돼. 봐봐.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 여기 0. 플러스 x인 거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럴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내려갔잖아. 그럼 이 결과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완전 간단하지?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자, 코사인 파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인 거니까 왼쪽? 이게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x. 그럼 코사인 2분의 3파이만큼 가니까 여기 0이란 말이야. 근데 플러스 x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 0에서 오른쪽이니까 올라가네? 그럼 이게 뭐야? 그냥 사인 x.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얘기야. 사실 선생님은 함수를 좀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 가지고 하는 게 편했었어. 이거를 쓴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프 알면 그럼 탄젠트도 볼게. 이쪽으로 좀 가자. 얘 가지고 할 때까지는 다시 그려 밑에. 그러면 밑에다가 탄젠트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 잘 봐봐. 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자, 봐. 탄젠트 2분의 파이면 여기야. 플러스 x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쏙쏙 가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 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뭐라고? 마이너스 탄젠트 왜? 얘 마이너스 탄젠트. 그러면 만약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된다 치자.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까지 갖고 마이너스 x면 오른쪽 왼쪽? 왼쪽.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내려오네? 얘 탄젠트구나. 봐. 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파이 얼마? 0이야. 마이너스 x면 오른쪽 왼쪽? 왼쪽. 내려가네? 그럼 얘 마이너스 탄젠트 x. 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기억하시는데 아까 했던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얘가 편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어떤 게 더 편하다라고 같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케바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어. 둘 중에 한 가지가 완벽하게 내게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그대로 쫓아와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알게끔 돼 있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그걸 만약에 둘 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니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기에는 그래프 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어느 시기에는 아까 했던 좌표평 가지고 막 머릿속에 돌아가고 그거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기억해 놓으시면 아무튼 각별한 데서 우리는 조금 덜 헷갈리게 기억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 됐나? 잠깐 쉬었다가 하자. 자, 이어서 그러면 상가함수의 활용. 똥을 몇 번 차요? 6번이요. 6번이요? 6번을 차례요? 네, 8번. 왜 6번이야? 최소 이거 최소는 야이 짱 진짜. 6번 맞아요. 진짜 때릴까? 카메라 더 왔는데 진짜 카메라 앞에서 맞아볼래요? 네, 제가 봤어요. 수투 PD를 보면서 선생님 우리 상가함수인데 지금 떡보라면 9번을 최소
6번이라고? 네. 자, 원래는 삼각형이 나오고 그 삼각형이 왜 접어진 건데 선생님이 그냥 그림 그린 것 때문에 원을 먼저 그릴게. 원에는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ABC가 나와 있어. 스몰 A, 스몰 B, 스몰 C고 왼쪽은 반지 이름이 라지 RB라고 하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sin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스몰 A, 이 값은 sin B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스몰 B, 그리고 sin C분의 스몰 C랑 모조리 같고, 이 값은 뭐가 돼? 저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 얘가 사인 법칙인 거고,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살짝 변형하게 되면, 자, A는 뭐가 돼? 2R 곱하기 사인 A가 쓸 수 있겠지. 그럼 스몰 B는 마찬가지 지름 곱하기 사인의 B, 그리고 스몰 C는 마찬가지 지름 곱하기 사인의 C더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더라,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변들 사이의 길이의 비, A 대 B 대 C,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를 하게 되면 2R 곱하기 사인 A, 2R 곱하기 사인 B, 2R 곱하기 사인 C였다는 거잖아. 근데 비율인 거니까 약분시켜버리면 얘가 사인의 A 대 사인의 B 대 사인의 C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 그래서 각 변 사이의 길이의 B가 사인 값과 정비례하더라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자, 원래는 삼각 코사인 법칙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이 사인 법칙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데려다가 설명을 하고 코사인 법칙으로 갈게. 그러면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고, 여기 H가 있을 때 이 녀석을 스몰 H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어. 맞지? 그런데 여기는 얘가 중3 때 삼각비를 배울 때 했었어.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 A, B, H에서 봤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사인의 B는 C분의 H라고 써도 괜찮지. 그러면 이 녀석을 바꿔주니까 H는 C 곱하기 사인의 B더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저 높이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진짜 높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저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H 자리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에 AC의 사인 B, 그러면 값을 좀 바꿔버리면 2분의 1에 AB의 사인 C, 아니면 2분의 1에 BC의 사인 A,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얘네들을 잘 봐봐. 여기 나오는 사인 B 자리에다가 좀 전에 했던 사인 B를 데려다가 얘를 대신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2R분의 스몰 B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이고 2R분의니까 얘가 4R분의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해서도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진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는 여기다가 사인 C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 나오고 다 똑같은 결과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A하고 C에다가 여기 나오는 얘랑 얘를 데려다가 곱해도 식이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R 곱하기 사인 A, 2R 곱하기 사인 C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2분이라고 약분이 되면서 2R 제곱에 사인 A
곱하기 사인의 B 곱하기 사인의 C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 구할 수도 있겠더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한 거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의 증명 과정은 코사인 법칙을 하는 건데 증명 과정 안 할 거니까 여기 나오는 요 공식은 루트에 사실은 얘를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2분의 분수 4개를 곱할 거야. 그리고 분자에는 A, B, C가 다 들어가.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다 플러스, 두 번째 거는 A만 마이너스 B하고 C는 플러스, 세 번째 거는 B만 마이너스 나머지 플러스, 마지막 거는 C만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얘네들의 싹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더라라는 공식이 있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2분의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있는 건데 얘를 헤로의 공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트 해놓고 스몰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 라고 쓴 상태에서 단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이렇게 나와 있어.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고 하나만 보여줄게. 봐봐. 여기 나오는 이 S-A를 하게 되면 얘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가 2분의 2A가 써도 되는 거지. 통분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해 버리게 되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얘랑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럼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 머릿속에는 사실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 얘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2분의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빼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빼기 C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마이너스고 나머지 다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걸 해소할 공식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외신 내신 배울 때 여기 이렇게 생긴 내저번을 했대.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 스몰 r 곱하기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까지 배워. 그럼 이제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아지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삼각형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가서 코사인 법칙.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니 하지 말자. 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찬가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거야.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럼 다 똑같이 B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B. 그러면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 코사인 법칙을 변형시켜버리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코사인 A는 그럼 이 식을 변형시키면 되는 거라서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코사인 B는 2CA의 C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코사인 C는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이야. 됐나?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삼가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는 다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들을 좀 읽도록 합시다. 뭐라고? 네, 4점짜리요. 자, 우리 교재 38페이지. 자, 1문제부터 보도록 할게. 접해품에서 1사분면에 점 P가 있다.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할 때 세 동경 OP, OQ, OR이 나타내는 값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일 때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감마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무슨 말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1사분면 어딘가에 점 P가 나 있대. 근데 이 점 P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동한 녀석의 점을 Q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점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동한 점을 R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 때 요만큼 각을 알파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요만큼 각을 베타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돌아간 각을 감마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한테 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힌트를 하나 줬어.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요 사인에 대해서 사인 알파가 얼마래? 3분의 1이래. 그러면 얘는 변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빗변분의 높이가 3대 1이라는 사실이 나와야 사인 알파가 3분의 1일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내렸을 때 요 핑크색 삼각형하고 요 노란색 삼각형을 합동해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려. 그러면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1이 돼.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 2루트 2라는 값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피타고라스 가지고 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베타에 대해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 사인 베타 값을 알면 되겠네. 자, 사인 베타 보자. 핑크색 삼각형 봐. 사인 베타 얼마야? 3분의 2 루트 2. 됐나?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 자, 여기 나오면 감마.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렸어. 그럼 얘가 3, 얘가 1, 얘가 또 2 루트 2. 자, 탄젠트 값이 얼마야? 1분의 2 루트 2. 그러면 여기 나오는 탄젠트의 감마라는 녀석은 2 루트 2라는 얘기인 거야. 제곱해서 더해라. 간단하잖아. 맞지?
그림 한 번만 그려보고 문제 나와 있는 선생님 얘기했잖아.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사인의 알파가 3분의 1이다라고 딱 나오면 고민하지 마.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빗변의 길이 3, 높이 1 해놓고 문제 풀다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야. 원래 얘가 원래라면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3k 대 k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2 루트 2k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다 똑같이 3k, 2 루트 2k, k 3k, 2 루트 2k, k 그래도 어차피 다 계산하면 k가 약분되기 때문에 똑같은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 오케이? 어차피 이 삼각비라고 하는 얘가 중3 때 삼각비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어차피 닮음인 두 도형은 길이의 비가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 닮음비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얘를 모든 각에 대해서 다 맞춰낼 수 없으니 직각삼각형만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변들 사이의 길이의 비를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타나게 된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삼각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어차피 변 사이의 길이의 비 근데 삼각비는 직각삼각형만 이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문제 쉽게 풀릴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2번 문제를 볼게. 뭔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그림이야 지금. 그림만 딱 봤을 때. 자, 너희들한테 이 문제를 만약에 풀라고 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제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5인 반원이 있다. 호 AB 위에 점 P를 코사인 값이 5분의 4가 되도록 잡는다. 부채꼴 OBP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1 AP를 2등분하는 점과 AP의 중심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R2라고 했을 때 R1과 R2의 곱을 구하라 돼 있어. 자, 지금 보게 되면 반원이 하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P를 하나 적었는데 이렇게 연결을 했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 현재 R1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호 AP 여기가 A고 여기가 P인데 AP를 2등분하는 점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원이 하나 또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의 반지름 길이를 R2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R1 곱하기 R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보면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반지름 길이 얼마? 1이야. 전체 지름이 2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예를 가지고 이렇게 P에서 B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면 얘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난다는 거지. 근데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요 각이 5분의 4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AB 분의 AP가 지금 5분의 4다 이 뜻이야. 자, 5분의 4라는 값은 AB의 길이분의 AP가 됐고 근데 AB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AP의 길이가 얼마더라? 5분의 8이더라? 이렇게 나온다 치는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5분의 8 되면 살짝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연장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여기 나오는 요 점이 호 AP를 2등분하는 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은 요 AP의 길이를 또 2등분하는 점이 된다 이 뜻인 거야.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생각해봐봐. 잘 봐라. 요 길이가 지금 R2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1 마이너스 2배의 R2 이렇게 생길 거야. 됐어? 야, 근데 잘 봐. 그럼 여기는 얼마 나오니?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분의 8이었으니까 여기는 5분의 4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얘랑 지금 길이가 똑같잖아. 반지는 거니까 이등분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직이. 그러면 비례 관계에 의해서 요만큼 길이가 5분의 3이 나오게끔 돼 있어. 이 직각삼각형인 거예요. 요만큼. 1대 그러니까 3대 4대 5 이런 비율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5분의 3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5분의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1 마이너스 2배의 R2네. 그럼 넘기면 R2의 값이 5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R1을 구하러 가보자. 자,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 그럼 이 천분의 길이 얼마야? 얘 반지는 거 1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R1이 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1 마이너스 R1이라 쓸 수 있겠네.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잘 봐 또. 자, 이제 다 해먹었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그리자.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은 또 무슨 삼각형이야? 이분 삼각형이야. 얘도 반지이고 얘도 반지인 거니까. 맞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기가 또 이렇게 직각이 될 거야. 얘랑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됐니? 자, 근데 아까 이만큼 길이가 2였었고 이만큼 길이가 5분의 8이었잖아. 그럼 그걸 또 3대 4대 5를 똑같이 만족할 거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가 5분의 6이 나와.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나 되겠냐? 요 길이. 얘 길이는 5분의 3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만큼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요만큼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 요 삼각형 요만큼 이게 이름 안 붙이고 여기를 Q라고 할까? 여기는 Q. 다른 거 해주죠. 여기 요즘은 Q야. 그럼 이 녀석을 따로 빼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O, B 여기가 Q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온 요 상황에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R1. 그런데 여기 나온 요 QB가 지금 5분의 3이 나왔고 여기는 요만큼 길이가 1이 나왔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냐? 얘 분의 얘가 되기 때문에 얘가 5분의 3 된다는 게 나와. 맞지? 자, 그런데 잘 봐. 아까 요만큼 길이 얼마였었어? 1-R1이었어? 그럼 얘가 1-R1이고 이렇게 생긴 요 핑크색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써보게 되면 1-R1 분의 R1이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둘이 사인 값이 어때야 돼? 얘가 5분의 3. 그럼
그럼 서로 크로스로 곱하니까 5배 R1은 3-3R1 넘기니까 2배 R1은 3. 따라서 R1 값이 2분의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니? 미쳤나 봐. 8 R1. 그래서 R1이 8분의 3. 그럼 R1도 구했고 R2도 구했으니까 그 둘의 곱다 더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이 녀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수학적 내용을 쓰는 건 아니란 얘기야. 뭐 사인 법칙 나서 코사인 법칙 나서 그냥 3대 4대 5 이것만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오케이? 자, 3번 보니까 그림과 같이 반지름기가 4이고 중심과 크기가 6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다. 선분 OA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선분 PA를 지름으로 하고 선분 OB에 접하는 반원을 C라고 할 때 부채꼴 OAB의 넓이를 S1, 반원 C의 넓이를 S2로 하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이렇게 지금 부채꼴이 하나 있고 이 녀석의 반지름기가 4고 얘가 지금 현재 6분의 8이다. 근데 여기에 O, A, B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점 P를 하나 딱 잡아갖고 반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접한대. 여기가 P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지금 넓이의 차를 구하라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S1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맞지? R이 얼마야? 4라고 돼 있고 세타는 6분의 8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6분의 파이가 돼서 12분의 16이랑 3분의 4파이가 지금 S1이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럼 지금 저 안에 있는 저 반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뭐 하면 되냐? 반지름길을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이쯤 되고 이만큼의 길을 반지름 R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얘도 뭐가 돼? R이 될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수직이 돼야 되겠지. 맞나? 자, 그 다음 그럼 여기가 6분의 8, 그럼 여기는 3분의 8에 그래서 30, 60, 90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R이야. 그럼 얘 얼마야? 2R. 어? 근데 2R이랑 R이랑 더가 얼마야? 3R인데 그게 얼마야? 3R은 4. 따라서 R 값은 3분의 4. 그럼 여기다는 요 반원 S2의 넓이는 반원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 S에서 S 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4점짜리에서 다 무조건 미친듯이 어려운 킬러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4점짜리 중에서 너희들이 직접 풀어서 3개 맞추게끔 하는 게 내 목표야. 딱 3개. 찍는 거 말이야. 풀어. 내가 말하는 건 전체 3개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3개 이상. 그치, 한 명당 3개씩 전체 전원이 다. 니네들이 다 맞힌 점수가 4점짜리 3개면 여기 지금 몇 명은 장난해? 잠에 들킨 거 아니죠? 씨.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X를
스몰 x 바 x는 6분의 a 파이라고 돼 있고 a는 라지 a의 원소. 그래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 문제야 이게. 야 봐. 라지 a라고 하는 이 집합은 주사에 던져서 나오는 값이래. 뭐야? 다 쓰기도 싫어. 이거잖아. 근데 이 스몰 x라는 놈이 사인에 6분의 a 파이, 여기 a는 저 라지 a의 원소. 그럼 뭐라는 얘기야?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2 파이, 사인 6분의 3 파이 해서 사인 6분의 4 파이, 사인 6분의 5 파이, 사인 6분의 6 파이. 이 중에 서로 다른 게 몇 개냐 이 뜻인 거잖아 지금. 얘네들을 원소로 x라는 원소 집합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 다 6개지만 집합에서는 똑같은 거 2번 안 세지. 그럼 이 중에 똑같은 게 몇 개 있느냐만 세면 여기에 원소 몇 개 들어갈지 알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똑같은 게 뭐가 뭐야? 이걸 또 너희들은 또 답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자, 생각해봐봐. 아까 우리 배웠잖아. 사인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분의 파이지. 얘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네? 그럼 얘는 여기고 여기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여기네.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5파이. 아, 요만큼, 요만큼. 오이씨, 똑같겠네. 그 다음에 여기 사인 3분의 2파이, 여기 사인 3분의 파이. 오이씨, 이거 똑같겠네. 그럼 하나씩 지워. 남는 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원소 4개 들어가겠다. 이게 답이야. 이게 언제부터 4점짜리야? 아니면 니네가 이 값을 다 구해도 돼.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냐? 이거 어려워? 안 어렵지? 근데 니네한테 이 문제로 나가 시험 볼 때 문제로 나가잖아? 4점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 그거 읽지? 솔직히 니네 4점이라고 돼 있을 때 이거 제대로 읽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못 풀어도 좋아. 답을 못 구해도 좋아. 근데 문제를 제대로 읽고 그 문제에서 뜻하는 바가 뭔지를 잘 고민해봐. 시간 많잖아. 야, 100분이야. 100분 중에 4점짜리 문제가 15개 정도가 나와. 15개? 8개? 10개? 15개 정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가 30분 중에 나머지가 15개잖아. 그럼 이거 다 풀고 나면 시간 많이 남을 거잖아. 엎드려 자지 말고. 이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한번 읽어는 보라는 얘기야. 읽어보고 이런 문제 나왔으면 이거 맞춰줘야 될 거야. 그지? 이것마저 버릴 거야? 4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킬러 문제 풀라는 거 아니야. 15번 제껴. 22번 제껴. 30번 제껴. 오케이? 걔는 제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인간은 진짜 완벽하게 진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아. 어차피 22번, 30번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찍지도 못해. 뭐 읽은 다음에 대충 답을 써봐. 혹시라도 알아. 근데 이 15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잘 찍어봐. 다 버리자 이거야. 근데 이런 문제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야. 4점짜리 선생님 문제 읽었는데요? 내가 말하는 문제를 읽었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한글 공부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아 A는 지금 이런 거구나. 옆에다가 메모를 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쓰는데. 시간도 평평히 남는데. 그런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랬는데 무슨 건지 모르겠어. 던져. 근데 이렇게 써보면 다 보이잖아. 인수야! 중요한 저기 자꾸 졸고 있어. 아까부터. 너 앞으로 너 입을 덮지 마. 내 소스에 입을 덮지 마. 알았어? 저 맨날 덮어놓고 뜨끈하게 하고 딱 자기 좋은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놓고 저기 졸고 있어. 어떻게 풀러? 실내에서 무슨 못 풀래? 너무 추워요. 아 됐고요. 어디가 추워 지금 여기가? 춥지 않아요? 땀 남을 건 지금. 너 때문에 땀 더 나잖아. 열받아갖고 졸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방법으로 깨면 안 돼요? 뭐라고? 다른 방법으로 깨면 안
심장 떨어질 뻔했네 진짜. 안 떨어지잖아. 떨어졌어?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어. 안 떨어졌잖아. 원상복귀 됐잖아. 어? 심장 떨어지면 그때 얘기해. 그럼 내가 다시 다른 방법 강구해볼게. 어떻게 말해 떨어졌는데. 뭐라고? 화내는 건 아니잖아. 민수야, 네? 네가 조니까 다른 애들이 힘들어하잖아. 심장 떨어질 것 같대잖아. 다 같이 잠을 깨는 거죠. 다른 애들 안 좋았어. 어? 그럼 그래서 반 분위기가 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들로만 모여져 있잖아. 그럼 지들끼리 되게 친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심장 떨어지는 게 싫어하고 졸불지하고 옆에 푹 찔러서 깨워줘. 지들끼리. 왜냐면 지들도 놀래는 게 싫거든. 그리고 지금이야 뭐 패드로스도 뭐하나 하지만 그때 막 내가 진짜 PD 이빠이 빡빡하게 시킬 때는 오 하면 그럼 화이트 다 지워낼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확 하잖아? 그러면 한 5분 쉬어야 돼. 왜냐면 애들이 다 필기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화이트 다 지워야 되거든. 그럼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다려줘야 돼. 그럼 이제 5분 동안 어떻게 돼? 그 졸든 애는 이제 나한테 먹고 애들한테 그만 좀 졸라고 이 쌍새끼야 막 지들끼리 막 너 뭐하니? 네? 마실러 왔어? 똑바로 안 써줘. 너 벌써 나간 거야. 어디 기대고 저기.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아니 기대지 말라고. 다른 거 자, 5번 보자. 이어서. 자,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파이랑 2파이 사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가 똑같더라.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자, 이 눈으로 확인하면 그래프를 조금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조금 활용할게.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사인의 그래프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사인의 그래프야.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서로 다르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서로 똑같다라고 돼 있는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문제에서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파이와 2파이 사이인 거니까 여기 있는 요 파이라는 선과 여기는 요 2파이라고 하는 요 선 안쪽에서만 보겠다 이 뜻인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가로사랑 쌓고 그랬을 때 여기다는 얘가 코사인과 만나는 거니까 요 값을 베타라고 하고 뭐 요 값이 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얘가 알파가 될 수도 있더라 이런 뜻인 거라니. 알파는 얘가 돼도 되고 혹은 얘가 돼도 되고 어차피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y값이 같은 달라도 돼. 오케이? 그런데 지금 기억을 딱 보게 되면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 이렇게 물었어. 근데 잘 봐.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알파라고 하면 얘를 잠깐 지우고 여기 있는 얘가 알파라고 하면 해볼게. 그러면 이때 여기 나오는 요 값이랑 여기 나오는 요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라는 값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여기는 요 길이가 세타야 지금 여기 요만큼이. 그러면 요만큼도 세타이기 때문에 베타라는 값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더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 녀석은 2분의 5파이가 나와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고 하는 2분의 5파이쯤으로 만족을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잠깐만.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주고 여기다가 알파라고 나올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길이가 세타면 똑같이 요 길이도 세타야.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가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고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값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는 값을 갖게 돼. 그러면 얘가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 녀석이 사인에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 2세타가 되고,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항상 1이라는 보장이 있겠냐 없겠냐. 이 세타 값이 변화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은 안 될 수도 있겠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니은 너무 당연하죠. 코사인 베타가 뭐랑 똑같니? 사인 알파랑 똑같지.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사인 제곱에 알파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1 그냥 나와주는 거야. 문제에서 코사인 베타가 사인 알파랑 똑같다고 줬으니까 아예. 맞지?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지금 1이니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럼 여기 내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여기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자. 소리. 아까 알파를 2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을 수 있었지. 그러면 탄젠트의 알파라는 녀석은 탄젠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그냥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라 써도 되고,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러면 탄젠트의 베타라는 녀석은, 베타는 지금 이렇게 생긴 놈인 거니까 얘가 탄젠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럼 2분의 3파인 거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더했을 때 항상 1이 된다? 돼? 안 돼? 아주 간단하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6분의 파이 한번 넣어볼게. 그럼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걸 역수로 실천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1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틀린 거다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자, 상당히 그래프를 이게 좀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올게. 자, 오늘 숙제. 자, 우리 어제 숙제 뭐 나왔니? 어제 숙제 수투 적분 풀어보면서 했었지 내가? 적분편.
3점짜리 적분편 수요일까지요. 야, 적분 무게 얼마 안 된다. 45번까지 뭐라고? 근데 속도가 거리는 전에도 패스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속도가 거리 저번에 그 막판에 패스했던 것 같은데. 일단 풀어 내일 다음 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수요일까지 수투 3점짜리 45번까지. 적분편을요. 네. 적분편은 마지막. 그 다음에 우리 상관없어 지금 몇 번까지 풀렸니 이거? 3점짜리. 다 똑같지 않아요? 상관없어 끝까지 가서 끼웠었어? 다? 네. 아닐 걸? 30번까지. 얼마? 30번까지. 아니 30번까지요. 진짜 3점짜리. 그러니까 3점짜리. 그래. 아, 조용 니네 얘기하지 마. 그러면 어찌됐건 다 했든 아니됐건 상관없어 끝까지 풀어갖고 와. 그렇게 양이 많진 않잖아. 나머지 해도 그지? 30번까지 풀렸으면 한 20문제 정도 될 거고 다 풀렸으면 조금만 더 보면 될 거고.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그만큼 풀어갖고 오시면 그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야. 시간 좀 남았으니까 진짜 문제를 푸시고.